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간 기능 검사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들어가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요새 건강검진 많이 하잖아요. 저한테 사실은 많이 이제 이렇게 막 갖다 주시고 분석해달라고 그러시고까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또 그 부분을 보면서 이분에 대한 우리가 장부학을 하고 영양학을 한다 그래서 현대의학적인 부분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히 우리 건강의 전반적인 부분을 또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그래서 통찰력 있게 볼 수 있는 게 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공부하면서 좀 많이 느꼈고요. 더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공부를 시작해 볼게요. 이게 이제 사실 간이에요. 간. 간이 그렇게 생겼는데 간은 굉장히 큰 장기죠. 얘가 그래서 간의 우측에 우엽에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얘 간에 대한 통증을 느끼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얘가 아파서가 아니라요. 얘가 붓거나 축소가 되거나 커지거나 부어서 좀 커지거나 그러면 얘를 싸고 있는 그 우리 갈비뼈 많이 보셨죠? 뼈 있는 근막이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예. 그래서 간이 굉장히 커요. 간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길이는 한 7에서 8cm 정도 되고, 폭은 한 4cm 정도 되는 이 간이거든요. 근데 얘 간은 굉장히 부들부들하고요. 그 선지 생각나시죠? 그렇게 그래야지만 얘가 효소나 뭐 호르몬 합성이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렇다는 거. 그래서 얘가 딱 이렇게 만지면 머덜머덜머덜머덜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여지는 단계예요. 그리고 얘가 피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움직여지는 거기 때문에 얘 자체도 굉장히 생동감이 있어요. 우리가 이 장기들이 이렇게 보면 피가 흐르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피들이 흐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피를 머금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간이고요. 이걸 확대해서 보면 우리 맨날 공부했잖아요. 예. 이게 직장이지만 이 소장 안에는 방광이 있고 방광에 다궁도 이 소장 안에 다 같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보면은 대장이 이렇게 상행, 회행, 하행, S자결장으로 이렇게 돼 있고 위가 받치고 있죠. 이렇게 위를 받치고 있잖아요. 대장이. 그래서 대장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보면 요게 이제 이렇게 확대돼서 오면 이렇게 위가 있고요. 음, 위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그림 그릴 수 있으셔야 돼요. 만나서 우리 이렇게 소비자나 우리가 건강 케어를 해주실 분들 이렇게 만났을 때 그리고 나도 머릿속으로 그려져야 돼요. 이 장기들이 머릿속으로 그려져야 된다. 그래 보면 이게 이제 담낭이에요. 담낭. 그리고 이게 담도. 오늘 많이 나올 거예요. 담도, 담낭. 그래서 담낭 그리고 얘가 어떻게 되죠? 여기 살색. 요렇게 있는 거. 얘가 췌장. 췌장, 얘가 비장. 요 오늘 다 나올 거예요. 간, 담낭, 담도, 췌장, 음, 비장. 예. 그래서 이렇게 쫄래 모여가지고 요 갈비뼈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요 갈비뼈 안에서 우리의 몸을 다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간은요, 간장이라고도 하며 오장육부 가운데 가장 크고 하는 일도 정말 많아요. 가장 많은 기관이고요. 그래서 모든 물질 대사에 관여하고 간이 하는 일은 보통 500가지가 넘는다고 하는데 물질 대사가 주된 임무인 거예요. 어.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이 가장 많은데요. 또 너무 감사한 건 얘를 반을 띄워주고도 우리가 그리고 얘가 굉장히 띄워주고 또 다시 재생을 할 수 있다면 고장이 난 장기를 반을 다시 재생해서 쓸 수는 없을까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 간이 하는 역할이 많기 때문에 재생이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재생이 빠르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게 희망인 거죠. 우리 영양요법을 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희망이고요. 그래서 위나 소장에서 아까 연결되어 있는 거 보셨죠? 우리 그림으로. 그래서 머릿속으로 그리는 거예요.
위나 소장에서 가수분해, 소화된 모든 물질들은 간문맥이라는 것을 통해서 간문맥이라는 것을 통해서 장과 간을 잇는 정맥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간문맥, 간으로 들어가는 건 간동맥과 간정맥, 간문맥으로 들어가는 간정맥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당으로 영양소를 받쳐진 우리가 먹어서 그쪽으로 당으로 돼 있는 모든 영양소는 이 간문맥을 거쳐서 여과장치인 간으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간이 만약에 기능이 떨어졌다든가 아까 간이 어떻다 그랬어요? 간 기능이 떨어지는 데는 어떠냐면 간이 부어요. 붓다가 부은 게 굳어요. 굳다가 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간이 굳어지면 어때요? 예, 그게 간경화가 되는 거잖아요. 간이 굳어지면 간경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간문맥으로 들어가는 영양소 문맥이 압력을 받겠죠. 예, 그쪽으로 영양을 넣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먹어서 영양소를 만들어내는데 그 영양소를 받아서 예, 간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간문맥으로 잘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그 장기들이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굉장히 부드럽고 모든 걸 흡수할 수 있는 스펀지 같은 스펀지가 물을 머금고 있는 아주 그런 당겨야 되는데 얘가 점점 조금씩 굳어지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간문맥을 통해서 들어가는 모든 영양소나 어, 뭐, 뭐, 독성 물질도 같이 들어가요. 예, 해로운 물질도 우리가 같이 이거는 장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는데 얘가 들어가지 못하고 압력이 차겠죠. 그럼 역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문맥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간문맥에 혈관들이 굉장히 많이 조밀조밀하게 다시 생성이 되고요. 간문맥으로 들어가는 혈관들이 팽창을 하거나 예, 거기에서 이제 문제들이 이제 또 생기기 시작하는 게 돼요. 그래서 간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영양소가 들어간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물질 대사를 하는데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이제 볼게요. 우리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탄수화물 대사. 탄수화물 대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췌장에서 분비된 인슐린 작용으로, 네, 그렇죠. 아까 제가 췌장 얘기 드렸죠. 밑에 이렇게 쫙 깔고 있는 췌장. 여기서 굉장히 많은 효소와 호르몬, 예, 인슐린 호르몬과 글리카곤 호르몬을 분비를 해요. 그렇게 분비를 하는데 인슐린 호르몬은 포도당을, 네, 포도당, 우리 하루 먹는 포도당의 60%를 글리코겐으로 변환해서 간에다 저장하는 일을 하는 거죠. 간에다 저장하는 일을 하는데 나머지 40%는 피로 돌려서 우리 몸의 각 조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장된 글리코겐을 예, 냉장고에서 우리가 음식을 꺼내 먹듯이 예, 그렇게 글리코겐을 써서 우리 에너지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일어났을 때 만약에 음식을 먹지 않고 단식을 한다, 금식을 한다든가 할 때는 얘를 꺼내 쓰겠죠. 근데 공복 시에 예, 저장된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혈액으로 보내고 글리코겐이 모자라면 아미노산이나 지방산, 젖산이 포도당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미노산이나 젖산이나 지방산이나 젖산이 우리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얘를 다시 글리코겐으로 만들어서 에너지로 만들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영양소가 필요해요. 그 부분이 많이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얘를 꺼내서 부드럽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기도 하고 그게 만약에 풍부하면 우리가 미네랄이라든가 비타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걔네들이 많이 우리 몸에서 돌고 있으면 얘네들을 우리가 공복 시에도 아미노산, 지방산, 젖산을 많이 분해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 그러고요. 단백질 대사. 단백질 대사 너무 중요해요. 간은 단백질 대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단백질은 보면은 소장에서 아미노산 상태로 예, 간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가겠죠. 그럼 다시 단백질로 간에서는 합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수분 대사. 이게 중요한 알부민인 거예요. 이 알부민은 혈당 단백질은 혈당의 삼탑을 조정해서 부종을 예방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알부민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얘가 택배 기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누가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알부민은 사실은 얘가 수분이 그냥 우리 혈액에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수분도 알부민과 함께 가고요. 예. 그리고 우리 지방산도 좀 이따 배우겠지만 또 알부민과 함께 가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영양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사실은 알부민과 함께, 네, 단백질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우리 얘기 우리 영양소 공부할 때 많이 했잖아요. 단백질 플러스 비타민 C는 콜라겐을 만들고, 얘를 만드는 부분은 사실은 어디서 하냐면 간에서 하는데, 예, 그런 영양소들을 끌고 다니는 게 다 알부민과 함께 뭉쳐서 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부민이 만약에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간 기능 검사할 때 알부민 검사 하잖아요. 걔 수치가 자꾸 떨어져 있다. 근데 걔가 떨어지는 속도나 떨어지는 양을 보면, 그리고 걔가 올라가는 숫자를 보면, 이렇게 되면 알부민이 내 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는데, 걔가 수치가 떨어지고 수치가 잘 안 오른다는 건 만성 질환으로 갈 때 생기는 부분인 거예요. 이 알부민이. 그래서 우리 단백질 대사 중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뭐냐면 단백질 대사로 생기는 독성 물질. 이렇게 단백질 대사가 굉장히 많죠. 단백질이 알부민 있는 게 아니고요. 혈액 응고. 예, 응고인자 단백질도 있고요. 그리고 항응고 단백질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우리 몸에서 응고도 시켜야 되지만 응고시키지 않아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같이 기량작용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도 사실 간이 하는 역할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체만 만들지 않고요. 우리 항체 만들어지는 거는 비장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있으니까 그거는 또 아무튼 항체 단백질만 만들지 않고 거의 다 간에서 단백질은 합성을 한다고 대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단백질을 만드는 부분이 대사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독성 물질,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암모니아인 거예요. 예, 그래서 무독한 요소로 작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얘가 물에 녹아서 오줌 상태로 소변 상태로 배출이 되는, 예, 그래서 이렇게 어, 간은 단백질 대사를 굉장히 많이 한다. 그래서 사실은 단백질이 우리가 쓰이는 게 사실은 알부민이 50g 정도, 하루 50g 정도 생겨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사실은 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알부민에 대해서 이제 이걸 같이 다 많이 못 만든다면 우리가 단백질을 갖고 있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을 재활용해서 쓰는 거예요. 50%는 만들고 50%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걸 재활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알부민 수치가 떨어지는 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떨어진다면 굉장히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없고 만들어지는 것도 없다는 건데, 갖고 있는 거를 사실 쓰는 부분에도 또 여기에 뭔가가 있느냐면 단백질을 내가 갖고 있는 걸 다시 재활용해서 쓰려면 또 거기에도 얘를 재활용하는데 영양소가 필요해요. 예. 그래서 내가 재활용을 못한다. 단백질 알부민 수치가 떨어진다는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거죠. 내가 만들어내는 것도 못하지만 얘를 만들어 다시 있는 걸 사용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힘들구나. 그 대반 시설도 영양소 보충이 안 되고 있구나라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영양소는 비타민, 미네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내 몸에서 부족되어 있구나. 내가 음식에서도 섭취가 잘 안 되고 있구나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러고 보면 또 지방 대사를 해요. 정말 많이 하죠.